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북구에 사는 30대 후반의 시어머니를 모시며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친모녀 사이가 아니냐고 주변에서 의심할 정도로 서로를 챙겨준 애틋한 사이죠. 그도 그럴 만한 게 시어머니와 저는 힘든 시간을 같이 겪어왔거든요. 사실 시어머니에게는 저희 남편뿐만이 아니라 위로 형이 한 명 더 있는데 시어머니는 아주버니 내외에게 배신을 당하며 큰 상처를 받았었습니다. 내 뱃속으로 나온 자식한테 배신을 당했으니 그 속에 오죽했겠습니까? 시어머니는 한동안 정신 나간 사람처럼 지내셨죠. 그때 곁에서 시어머니를 지켜드리며 힘이 되어드린 게 바로 저와 남편이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저희에 대한 애정이 아주 각별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았겠어요? 저희와 연을 끊고 살고 있던 형님네에서 다시 연락해 올 줄이요. 그전에는 시어머니를 사람 보듯 하지도 않던 형님네가 다시 저희 내외와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시댁에 발길을 하며 갑작스럽게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대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형님네의 시커먼 속내가 시어머니에게 들키는 순간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시어머니 혼자 시아주버니와 남편을 키워내셨는데 젊은 시절부터 고생을 하셔서 그런지 어머니는 여장부 같은 시원시원한 성격에 이해심도 많으셨어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재산이 조금 있어 시어머니께서 일을 하시면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먹고 사는 데는 크게 문제없이 시아주버니와 남편을 키워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인지 어머니는 며느리에 대한 애정도 특별하셨습니다. 저와 형님을 보면서 고생했던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이 생각나시는 것인지 시어머니는 저와 형님을 정말 자식처럼 대해주면서 시댁에 가도 물 한 방울 묻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절 살뜰히 챙겨주시는 시어머니가 좋았고요. 하지만 저와 다르게 형님은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시어머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친정보다는 못 사는 시댁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시어머니를 늘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런 형님을 보며 시어머니는 뭐라고 하시는 대신 넓은 마음으로 끌어안으며 이해해 주시려 했고요. 그러나 그런 시어머니의 가슴에 큰 생채기가 나는 일이 생기고 맙니다. 저 또한 잊지 못하는 5년 전 그날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크게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형님네가 얼굴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주버니는 제법 잘 나가는 식당을 운영하며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오지 않은 거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형님네의 모습에 이건 아니다 싶었죠. 크게 내색은 안 하셨지만 어머니께서 형님네를 기다리는 것이 눈에 보였거든요. 어머니를 병문안하러 손님들이 오실 때마다 혹시 형님네가 아닌지 매번 확인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다시 형님네에 연락을 드렸고 저의 설득 끝에 형님네는 겨우겨우 병원으로 문병을 왔습니다. 그런데 시아주버니도 없이 병문안을 온 형님의 말은 가히 충격적인 것이었죠. 진짜 골치 아파서 내가. 어머님, 죄송한데 앞으로 저희 인연 끊고 살게요. 이번에 어머님 교통사고 나니까 알겠네요. 노인네 아픈데 언제 오냐고 동서가 계속 연락해와서 제가 아주 못 살겠더라고요. 지금도 이런데 어머님 나이 드셔서 돌봐줄 사람 필요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겠어요? 보나마나 첫째인 저희 보고 어머님 모시라고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고 아픈 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신경 쓰느니 아예 저희가 인연을 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첫째만 부모 모시라는 법도 없고 서방님네도 같은 자식이니 서방님네에서 어머니 모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서 이만 빠지겠습니다. 앞으로는 연락해도 전화 받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이만 가볼게요. 어떻게, 어떻게 부모한테 연을 끊는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냐? 첫째, 너가 이러는 거 형식에도 아냐? 어머님, 당연하죠. 그 사람이 어머님 얼굴 보기 귀찮다고 해서 저만 온 거 보면 모르시겠어요? 저보고 어머님께 확실히 말씀드리고 오라고 했다고요. 인연 끊자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저런 것들을 새끼라고 믿고 살았네. 내가 헛살았어. 저도 형님 말을 듣고 충격적인데 시어머니는 오죽하셨을까요? 아프신 분이 처음엔 충격으로 잠도 못 주무시고 밥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시더니 나중에는 우울증약까지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죠. 그래서 남편과 고민 끝에 저희는 어머니 집에 들어가 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곧 있으면 시어머니가 퇴원을 하시는데 혼자 두었다가는 무슨 큰일이라도 날까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는 그때 집이 없어서 전세로 살고 있었을 때라 전세로 남의 집에 사느니 차라리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낫다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시어머니께 그 사실을 말씀드리니 저희 마음을 아셨으니 많이 반가워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랑 산 지 5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시어머니와 저는 사이가 아주 돈독해지며 서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이가 되었죠. 시어머니도 형님네 일을 잘 이겨내시며 평소에 여장부다운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셨고요. 그래서 그때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그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요. 그날은 주말이었고 남편과 아이들이 놀아주는 사이 어머니와 저는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큰 양은 그릇에 각종 나물을 넣고 가족들이 전부 좋아하는 메뉴인 비빔밥을 해먹을 예정이었죠. 어머니, 비빔밥에 계란 프라이는 몇 개나 할까요? 저번처럼 한 10개 정도 붙일까요? 그게 좋겠다. 애들도 계란 프라이 좋아하니까 잔뜩 넣고 참기름 넣어서 비벼 먹으면 맛있겠구나. 할머니, 나는 계란 프라이 2개 먹을 거예요. 할머니, 그럼 저는 3개요. 저 형보다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알겠다, 알겠어. 예쁜 우리 똥강아지들, 아빠랑 놀면서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할머니가 엄마랑 맛있게 만들어줄게. 네, 할머니. 우리 할머니 최고! 특별할 건 없었지만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며 함께 웃고 떠드는 평온하고 즐거운 주말이었습니다. 가족들 전부 무탈하게 평생 이런 날만 계속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그때 집 초인종이 울리더니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의아한 생각에 전 누가 왔는지 확인하려고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봤는데 카메라에 비친 얼굴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겠다며 5년 동안 연락이 없었던 형님과 시아주버니의 얼굴이 화면에 비쳤으니까요. 어색한 분위기 속 저희 가족들과 형님네 부부가 거실에 앉게 되었는데 형님과 시아주버니는 예전과 다르게 시어머니께 아주 살갑게 굴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그동안 저희가 연락이 없어서 많이 섭섭하셨죠? 앞으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니 돌봐드릴 테니까. 엄마, 그때 갑자기 연락 끊어서 정말 미안해. 엄마랑 그렇게 연락 끊고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매일 엄마 보고 싶어서 울었다고. 엄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났고 앞으로는 이 큰아들만 믿으라고. 그런데 엄마 안 보는 동안 왜 이렇게 얼굴이 안 된 거야? 형준이랑 재수 씨가 엄마한테 잘해주고 있는 거 맞긴 한 거야? 우리 형진이랑 둘째 아가가 왜? 2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지금 행복한데. 그러니까 내 걱정할 필요 없다. 이만 볼 일 끝났으면 그만 가봐라. 엄마, 말은 그렇게 해도 나 보고 싶어 한 거 내가 다 알아.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그 속을 모를까.
그러니까 엄마, 우리한테 섭섭한 거 있었으면 전부 다 풀어.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잖아. 네, 어머님. 그만 마음 푸세요. 제가 진짜로 앞으로는 어머니께 잘할게요. 시어머니는 형님네가 찾아왔는데도 돌아갈 때까지 뜨뜨미지근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형님네가 인연을 끊는다고 해서 저희가 오랫동안 어머니를 모셔왔는데 저희 앞에서 반가워하면 저와 남편이 서운해할까 반가운데도 참고 있으신 건 아닌지 제가 시어머니께 조용히 여쭤봤었죠. 어머니, 혹시 어머니께서 형님네 반가워하시면 저희가 섭섭해할까 봐 그러신 거예요? 어머니, 남편이랑 저랑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솔직히 아주버니랑 형님이 지금이라도 어머니 찾아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걸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 편히 아주버니랑 형님 대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만약 아직 아주버니랑 형님한테 화가 풀리시지 않아서 그러신 거면 그만 노여움 푸시고 받아주세요. 둘째 네 속마음은 어떤데? 정말로 내가 첫째는 용서해줬으면 좋겠어? 네, 어머니. 저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주버니랑 형님 그만 용서하고 받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솔직히 아주버니랑 형님이 시어머니께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남편이나 저나 개인적인 마음으로 절대로 용서해 줄 수 없었습니다. 너무도 화가 나서 만약 형님네가 찾아오면 한바탕 쏟아부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낳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아무리 미워도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홀로 자식을 키우느라 고생하셨을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형님네를 용서하고 받아주기로 한 뒤 형님네는 저희가 살고 있는 시어머니 집을 뻔질나게 드나들기 시작했는데 제가 하는 일마다 족족 시비를 걸며 형님은 시어머니도 안 하시는 잔소리를 저에게 하며 시집살이를 시켰던 것이에요. 결혼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시집살이를 형님 때문에 하게 생긴 것이죠. 게다가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어머니를 오랫동안 모셔온 제 앞에서 어머니 며느리 행세를 하며 유세까지 떨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남편은 누뚱이로 시어머니께서 남편을 늦게 낳으셨는데 그래서 형님과 저도 어느 정도 나이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형님보다 어리다는 이유로 저를 얕잡아 보며 무시까지 하더라고요. 반찬이 이게 뭐야?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렇지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어머님 나이도 있으신데 잘 드셔야 건강하게 오래 사시지. 그런데 소갈비도 아니고 겨우 이런 싸구려 돼지갈비가 뭐야? 그리고 간은 왜 또 이렇게 짜? 아우, 도대체 나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어머님, 동서 때문에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앞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왔으니까. 첫째 너 그게 무슨 소리냐? 네? 어머님 뭐가요? 내가 둘째 때문에 힘들긴 뭐가 힘들어? 이 동네에서 나만큼 며느리가 잘하는 집도 없다고 소문나서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부러워하는데. 그리고 돼지갈비 간이 어떻다는 거냐? 간도 딱 내 입맛에 좋게 됐구만. 예전엔 내가 뭘 먹는지 관심도 없더니 이제와 둘째가 한 음식에 시비까지 걸면서 잔소리냐? 게다가 이 돼지갈비 내가 좋아하는 거라서 우리 둘째가 나 생각해서 자주 해주는 거다. 네 시모 입맛이 싸구려라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동서가 어머님께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해주려던 게 말이 헛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직 형님네와 어머니 사이가 서먹한 것도 있고 그래서 선 넘는 형님의 잔소리에도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안 되겠는지 어머니께서 먼저 나서주신 것이었죠. 하지만 형님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한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더라고요. 시험 감독관이라도 된 것처럼
제가 살림하는 것에 딴지를 걸며 냉장고까지 허락 없이 열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냉장고에 웬 음식이 이렇게 많아? 동서, 냉장고 정리는 제대로 하는 거야? 그럼요. 보름에 한 번씩 어머니랑 같이 정리하고 있는걸요? 뭐라고? 어머니랑 같이 정리를 해?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냉장고 청소를 늙은 어머님을 시켰다는 거야? 어머니 고생하시게? 동서, 이런 것 정도는 동서가 알아서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까지 집안일도 어머니한테 시켰다는 거네? 어머니가 동서 식모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이야? 보자 보냐 하니까 정말 안 되겠어. 그게 아니고 처음에 어머니랑 같이 살게 되면서 제가 전부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가만히 있으시면 적적하시고 뇌도 일찍 죽는다고 운동 삼아 같이 하자고 하셔서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정 그렇게 믿었지 않으시면 어머니께 직접 물어보시던지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핑계는. 앞으로 냉장고 청소든 집안 청소는 동서가 혼자 알아서 해. 알겠어? 내가 와서 매번 검사할 거야. 어른 말 들어서 나쁠 거 없으니까 내 말 새겨 들으라고. 그리고 이 음식이랑 과일들 그냥 두면 너무 많이 버릴 것 같으니까 내가 좀 가지고 갈게. 형님은 저한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집에 가지고 간다며 냉장고에 든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서 가버렸습니다. 집에 식구가 많고 다들 식성이 좋아 금방 동이나 매번 사나도 부족한 것들인데 제가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할까봐 음식을 싸고는 재빨리 도망치듯 가버린 것이었죠. 저보다 나이도 10살이나 많으면서 점점 얄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형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날 일에 비하면 형님의 지금까지의 행동은 애교에 불과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그때는 김장 시즌으로 집에서 어머니와 김장을 하기로 했는데 김장하기 며칠 전 형님에게서 연락이 왔던 것이에요. 동서, 이번에 김장 몇 포기 담을 거야? 어머니랑 의논해서 50포기 정도 하기로 했는데 왜요? 마침 잘 됐네. 그러면 거기서 우리 집 것까지 추가로 70포기 더해놔. 뭐라고요? 형님네 것까지 70포기를 더하라고요? 뭘 그런 걸로 논란을 그래?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하는 김에 우리 집 것도 하면 되겠구만. 설마 지금 그거 해주기 싫어서 힘든 척 수쓰는 거야? 형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랑 어머니랑 남편 이렇게 셋이 김장하는 건데 어떻게 120포기 김장을 해요? 저랑 남편도 남편이지만 이러다가 어머니 병나시겠어요. 아니, 하는 김에 우리 집 것도 그냥 같이 해달라는 건데 뭐가 어렵다고 자꾸 엄살이야?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어머님 아직 정정하셔서 그 정도는 해도 괜찮을 것 같더만. 형님, 언제는 어머니 힘들다고 저보고 어머니 청소도 시키지 말라고 하셨으면서 왜 자꾸 말이 달라지세요? 그리고 그렇게 별거 아니면 형님이 직접 집에서 김장하시면 되겠네요. 저는 못 해드리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만 끊을게요. 뭐라고? 동서! 동서! 제가 전화를 끊자 형님은 불이 나게 저희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는 신용까지 하면서 저와 있었던 일을 시어머니한테 이르더라고요. 어머님, 동서가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5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냐고요. 솔직히 김장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제가 김장하는 김에 저희 집 것까지 좀 해달라고 했는데 글쎄 동서가 싫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희 집 식구도 얼마 안 돼서 조금만 하면 되는데 그거 해주기 싫어서 동서가 발작이라도 난 것처럼 싫다고 개거품을 물고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 정말 섭섭해요. 제가 그냥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저도 같이 와서 도우려고 했는데 동서는 제가 하는 건 전부 싫은가 봐요. 그래서 둘째한테 네가 몇 포기 담가달라고 한 건데? 네? 그래서 우리 둘째 아가한테 몇 포기나 담가달라고 했냐고? 그게 그러니까 70포기요. 그 정도면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첫째 너는 양심이란 걸 김작동처럼
땅에 파묻기라도 한 거냐? 10포기, 20포기 담가도 힘든 걸 지금 70포기나 해달라는 게 네가 양심이라는 게 정말 있긴 하니? 우리 집도 하면 50포기밖에 안 하는 걸. 우리 집 하는 것보다 더 해달라고 하면서 어디 와서 나한테 둘째가 잘 못한 것처럼 이르려고 해? 그리고 5년 만에 보게 된 것도 너희가 나랑 영 끊어서 그렇게 된 걸 누구 탓해? 그래놓고 뭘 서럽다고 울어? 넌 보면 볼수록 우리 둘째보다도 철이 덜 든 것 같다. 어머니, 그게 아니고. 됐고. 그리고 왜 너희 집 김치를 우리 보고 담가달라고 하냐? 우리가 김장해주면 네가 수고비라도 줄 거냐? 돈 준다고 해도 그 힘든 김장김치 난 해줄 마음 없으니까 너희 식당도 하겠다. 가게에서 알아서 담가 먹으면 되겠네. 그리고 이번 일은 누가 봐도 첫째 네가 잘못한 거니까 둘째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어서 우리 둘째한테 사과하지 못하겠어? 네? 알겠어요, 어머니. 동서, 미안해. 내가 너무 지나쳤었나 봐. 우리 집 김장은 우리가 알아서 담가 먹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네, 형님. 괜찮아요. 그래도 앞으로는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형님은 무슨 자신감으로 그러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있었던 일을 잃으면 시어머니가 저를 혼내실 거라 생각했나 봐요. 그러나 그 생각은 틀리고 말았고 크게 혼난 것은 제가 아닌 바로 형님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형님과 아주버니는 저희에게 할 중대 발표가 있다면서 다시 집으로 찾아왔는데 형님과 아주버니가 한 말은 아주 충격적이었죠. 우리가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앞으로 어머님은 우리가 모시기로 했어. 네? 저희랑 상의도 없이 갑자기 어머니를요? 엄마도 좋지? 엄마가 사랑하는 큰아들이 이제부터 엄마 모시고 산다고 하니까 기쁘지 않냐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나랑 우리 집사람한테 잘하라고. 어머님, 사실 저희도 쉽게 내린 결정은 아니지만 어쩌겠어요. 어쨌거나 저희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고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그러면 어머님도 제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좀 힘들어도 어머님 모시고 살아보도록 할게요. 어머님도 둘째인 서방님네보다 속으론 첫째인 저희가 모시길 바라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서가 어머니 모시는 거 보니까 형편이 없는 게 마음에 내키지도 않고 제가 희생하기로 했답니다. 시어머니는 형님과 아주버니의 말에 놀라셨는지 두 눈이 휘둥그레지셔서는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아무 말씀도 못 하시는 시어머니와 달리 저는 형님네의 말에 화가 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물건도 아니고 어머니께 의견조차 묻지 않고 큰 선심이나 쓰듯 이야기하는 게 소내라 사람인 제가 보기에도 매우 괘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형님과 아주버니의 태도는 어머니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더욱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형님, 아주버니, 죄송한데 그런 건 먼저 어머니께 의견을 여쭤보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왜 어머니가 어디 살지를 두 분이 마음대로 정하세요? 어머니가 어디에 살지는 어머니 자유시고 형님이랑 아주버니 두 분 다 강요할 자격 없습니다. 동서,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눈치 없는 소리야. 당연히 어머님은 첫째인 우리랑 더 살고 싶지. 설마 동서네랑 더 살고 싶으시겠어? 그리고 나보다 나이도 한참이나 어리면서 버르장머리 없이 어른들 말하는데 어디서 끼어들어? 가만히 입 다물고 있지 못해? 이럴 때는 손윗 사람인 우리가 하라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나이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도 어머니 자식이고 얼마든지 말할 자격 있습니다. 집사람 말이 맞아요. 어머니 모시기 싫다고 영 끊고 살다가 5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지금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 다 뭐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형 엄마이기도 하지만 내 엄마이기도 해. 그러니까 엄마 의견 묻지도 않고 함부로 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엄마가 무슨 물건이야? 왜 형이 제멋대로 정해? 그러면 어디 엄마한테 물어볼까? 누구랑 살고 싶은지. 엄마, 장사해서 돈 잘 버는 나야. 아니면 저 능력도 없어서 직장 다니면서 월급이나 받고 사는 둘째 놈이야. 누구랑 살고 싶냐고?
엄마가 솔직하게 말씀해 보시라고. 다들 그만하지 못하겠냐? 지금 니들 부모 앞에서 싸우긴 하고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너희들 그렇게 가르쳤어? 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만하거라. 어머니는 화가 많이 나신 듯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고 형님네도 집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형님한테 시달린 게 힘들어서 그랬던지 아니면 오랫동안 함께 살던 시어머니와 헤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런 것인지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자는 남편이 깰까봐 급하게 방을 나와 거실 베란다로 갔습니다. 그런데 언제 일어나신 것인지 베란다에서 혼자 울고 있는 제 모습을 시어머니가 보시고 만 것이에요. 어머니는 우는 제 모습에 놀라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왜 울고 그래? 또 나 없는 사이 첫째가 뭐라고 한 거니? 아니에요. 그냥 오늘 형님 일도 그렇고 이것저것 속상해서요. 저 그런데 어머니 진짜 형님이랑 사실 거예요? 이젠 형님이 같이 살자고 했으니 저희랑 정말 안 사시는 거예요? 저는 또다시 시어머니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를 꼭 껴안으셨습니다. 맹주같이 그런 걸 왜 물어?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우리 둘째 며느리랑 살지 뭐하러 청이라곤 티끌만큼도 없는 첫째네랑 살겠어. 그동안 우리가 함께해온 세월이 얼마인데 나중에 이 시험이 늙었다고 쫓아내지나 말아라. 어머니, 그 말씀 정말이시죠? 계속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거예요? 갑자기 형님이 어머니 모시고 살겠다고 하니까 어머니 빼앗기는 것 같아서 얼마나 속상했다고요. 엄마. 울지 마. 그러다가 병나겠다. 이렇게 착한 딸을 두고 내가 가긴 어딜 가.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같이 행복하게 살자. 네, 어머니. 그날 저는 시어머니 품에 안겨서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어머니는 형님네에게 말해 저희와 계속 살겠다고 하셨지만 형님은 며칠 후 시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서인지 다시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왜 그토록 형님네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싶어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죠. 그 이유는 아주 뻔뻔하고 파렴치한 것이었죠. 사람이라면 차마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저녁을 먹고 저희 첫째랑 둘째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시겠다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는데 그때 설거지를 하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 형님이 숨겼던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동서, 그런데 어머님 집 재개발된다면서? 정말 사실이야? 네, 그렇긴 한데 형님이 무슨 상관이라고 거기에 관심을 두세요? 당연한 거 아니야? 부모 재산이면 당연히 자식 재산도 되는 건데 어머님 모신다고 했던 것도 다 어머님 재개받을 이 집 보고 그런 거라고. 아니면 내가 뭐하러 찾아와서 어머님 모신다고 그랬겠어? 혹시 동서 어머님 집 노리고 있는 거라면 꿈도 꾸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우리가 어머님 모시면서 어머님 집도 전부 가지고 갈 테니까. 그리고 원래 부모 재산은 부모 모시는 자식이 갖는 거 알고 있지? 어머님 돌아가시면 어머님 재산 누가 지내겠어? 바로 첫째인 우리라고. 그러면 형님 5년 만에 찾아와서 어머님 모시겠다고 하신 게 전부 재개발될 어머니 집 노리고 그랬던 거예요? 지금 어머니 재산 노리고 그랬던 거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냐고요? 당연하지. 그게 아니면 내가 뭐하러 내 엄마도 아니고 다 늙어 빠진 노인네를 모시라고 하겠어? 진짜 그동안 어머니 생각해서 참고 있었는데 더는 안 되겠네요. 형님 저 잠깐 좀 보시죠. 저는 형님을 데리고 밖으로 나와 사람들이 잘 지나다니지 않은 인적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인연 끊고 살자며 시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더니 다시 찾아와 살갑게 굴며 모시겠다고 했던 이유가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그랬던 것으로 생각하니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이번 참에 아주 제대로 혼을 내줘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형님을 향해 제가 그동안 쌓은 울분을 담아 말했습니다. 야! 뭐? 뭐? 야? 너 지금 나한테 야라고 했냐? 그래, 야라고 했다. 어쩔래? 이게 나이도 어린 게 어디서 함부로 짓거리고 있어? 그것도 버르장머리 없이 손윗 사람한테. 너 저번부터 내 앞에서 아주 깝죽거리는 거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나한테 혼 좀 나볼래? 웃기고 있네. 아줌마야말로 니보다 어린 것한테 혼 좀 나볼래? 나이를 처먹었으면 처먹은 값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너 보자 하니까 진짜 안 되겠더라. 어머니가 기껏 용서하고 받아줬더니 결국 어머니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였어? 그리고 뭐? 원래 부모 재산은 부모 모시는 자식이 갖는 거라고? 어디서 그런 개소리를 짓거려. 어머니 재산은 어머니 거야.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너 우리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냐? 다 늙어 빠진 노인네? 그 말도 당장 취소해. 그리고 다시는 어머님 포함 우리 가족들 앞에 나타나지 마. 우리 집에 찾아오지도 말고 다시 내 눈에 띄었다가는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이게 어디서 나타나지 말라 명령질이야. 그리고 다 늙어 빠진 노인이니까 노인네라고 그랬지.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가만히 보니 너도 어머님 재산 노리고 있었던 거네. 그러니까 이렇게 난리가 난 거겠지. 어머니 집 노리고 그동안 모시고 살고 있었던 건데 우리가 갑자기 나타나서 뺏길 것 같으니까 그런 거잖아? 내가 너 그 음흉한 속내를 모를 줄 알아? 모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머릿속에 똥만 차서 다 쥐처럼 보네. 어머니 앞에서 재개발 재자만 꺼내서 다시 상처 주기만 해봐. 어머니가 그때 니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데 다시 한번 그랬다가는 너 죽고 나 죽는 거다. 뭐 똥만 차? 이게 진짜 죽고 싶나? 시퍼렇게 어린 것이 어디 어른한테 막말이야? 오냐? 오늘 너 나한테 혼 좀 나봐라. 시퍼렇게 어리긴 뭐가 어려.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거든. 나도 내일 모리면 불옥이다. 이 여자야. 형님과 저는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5년 전 시어머니께서 당한 것까지 해서 울분을 담아 형님의 머리채를 잡고 핥히고 깨물었죠. 그래서 누가 이겼냐고요? 나이는 이길 수 없는 것인지 당연히 10살 어린 제가 형님을 이겨버렸습니다. 형님은 저한테 맞은 곳이 아픈지 조용히 훌쩍였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긴 했지만 형님 머리에 땜빵 몇 개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한테는 형님과 싸운 것을 이야기해드리지 않았어요. 혹시 어머니께서 싸운 이유를 알게 되면 상처라도 받게 될까 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5년 전 많이 힘들어하셨던 어머니였기에 다시 한번 형님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된다면 그 충격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염려가 되었습니다. 저한테 독하게 당해서인지 형님은 한동안 잠잠했어요. 그런데 주말에 갑자기 저에게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집에 어머니가 계시냐는 것이었죠. 그날은 어머니가 친구분들과 식사 모임이 있어 외출을 했을 때라 안 계신다고 하자 말도 없이 형님과 아주버니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에게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어머님 모실 테니까 동사랑 서방님은 그만 이 집에서 나가주셔야겠어요. 형수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형, 이게 무슨 말이야? 네 형수 말 들었지? 일이 그렇게 되었다. 우리가 엄마 모시게 되면 당연히 엄마 재산도 엄마가 모시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엄마 모시고 살게 되면 이 집 우리 거나 마찬가지이니까 그만 우리 집에서 나가달라는 그 소리지. 형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번에 저한테 그렇게 혼나시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셨나 봐요? 형님, 아주버니,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여긴 어머니랑 저희가 사는 저희 집이고 그러니 저희는 절대 여기서 나갈 수 없습니다. 너희 집? 역시 그런 거였네. 아닌 척하면서 어머님 집 노린다고 나한테 그 육갑을 떨더니 결국 이 집 재개발 들어간다고 하니까 동서도 어머님 집 욕심나서 어머님 계속 모시고 산다는 거였어? 이 앙큼한 것.
형수님, 그만하시죠.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형님, 아주버니, 두 분 좋게 말할 때 그만하시죠. 그리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어머니 재산은 어머니 재산이니 형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결국 이러시면 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 어머니한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웃기고 있네. 어디 할 수 있으면 해봐. 아직 동서가 뭘 모르나 본데. 동서 앞에선 어머니가 동서가 그동안 당신 모신 거 미안하니 우리가 모시는 거 어머님이 싫다고 하셨겠지만 속마음은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아무리 어머님 집 노리고 모시는 거라고 해도 어머님도 결국 첫째인 우리가 모시길 바라고 계실걸? 늙은 노인네들에게 아무리 둘째가 잘해도 어차피 첫째가 최고란 소리야. 5년 동안 인연 끊고 살았던 우리를 이렇게 쉽게 받아준 거 보면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만 정신 차리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이 집 나는 동서랑 나눠 먹을 생각 없으니까. 죄송하지만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요? 아니, 뭐야?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아직도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게 아니고 형님이 뭔가 크게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제가 어머니께 물어봤는데 어머니는 저희랑 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랑 약속한 게 있어서요. 저희 어머니랑 평생 같이 행복하게 살기로 했어요. 이게 진짜 정신 못 차리고. 그때는 우리 남편이 없어 당했지만 오늘은 다르다고. 어디 오늘 나한테 따끔한 맛 좀 봐라. 형님과 아주머니는 저희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저와 남편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두 사람을 막는 뜻밖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니들 지금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엄마. 어머님, 아까 연락드렸을 때는 오늘 친구분들이랑 약속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길 어떻게... 인제 보니 니들이 이러려고 나한테 오늘 뭐 하는지 물어본 거였구나. 모임이 일찍 끝난 것인지 어머니께서 생각보다 빠르게 집에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형님네와 저희가 싸우느라 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이었고요. 이 썩을 것들, 내가 처음부터 전부 다 들었다. 뭐? 나를 모시고 살 테니까 둘째네 보고 나가서 살라고? 니들이 내 재산 노리는 거 알아도 내가 너희랑 같이 살아? 오냐, 내가 지금 그 답을 해주마. 이게 바로 내 대답이다. 어머니는 화가 많이 나셨는지 말씀이 끝나자마자 양손으로 형님과 아주버니의 뺨을 동시에 때리셨습니다. 그러고는 두 사람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죠. 집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죠. 니들이 뭔데 내 새끼들한테 나가라 말아야. 니들이 찾아왔을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나 보려고 가만히 있었더니 이게 바로 이거였구나. 어? 이 집 재개발 들어간다고 하니까 노리고 그랬어, 이 괘씸한 것들.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오해세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엄마, 집사람 말이 맞아. 다 오해야. 그러니까 이 손 좀 놓고 이야기해. 니들 처음 찾아왔을 때도 당장 나가라고 쫓아내고 싶은 거 둘째네 얼굴 생각해서 참고 있었더니 니들이 아주 나를 물로 봤어. 원래 니들 받아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둘째가 설득해서 받아줬던 거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감히 둘째를 괴롭혀? 엄마야말로 나한테 어떻게 이래? 나도 엄마 자식인데 왜 형제니 편만 드는데? 어머니, 정말 섭섭해요. 저희는 어머님 모시려고까지 생각했는데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세요? 니들이 잘했어 봐. 내가 일어나. 게다가 부모 버린 자식이랑 부모 보살펴준 자식이랑 어디 똑같냐? 너희 때문에 내가 충격받아서 우울증까지 왔던 거 형진이랑 둘째 때문에 죽다 살아났다. 나한테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리고 니들이 나보고 잘해줬어? 내 집 노리고 잘해줬던 거잖아. 어디 너희 새끼들도 니들이랑 똑같이 키워서 나중에 늙어서 나처럼 당해봐라. 내 심정이 어떤지. 너희 두 사람 면상 더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내 집에서 나가라고. 어머니의 호통에 그제야 형님과 아주버니는 잘못했다면서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사실은 요즘 장사가 안 돼서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그런데 엄마가 사는 집이 갑자기 재개발 들어간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사실 도움 청하고 싶어서 찾아왔던 거라고.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희 정말 끝장이라고요. 이러다 정말 내일 당장 가게문 닫게 생겼어요. 그거야 니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 나한테 왜 그러냐? 5년 전 너희들이 인연 끊자고 했던 순간부터 너희들은 이미 내 자식이 아니었어. 그러니 어디 말 좀 해봐라. 이 집 팔아서 너희들 도와주고 나면 우리들은 어디 가서 살라는 건지. 지금 너희들 살겠다고 우리 보고 길거리에 나 앉으라고 하는 거냐? 지들 잘 살 때는 나 모시기 귀찮다고 버릴 때는 언제고 힘들어지니까 찾아와서 뻔뻔하게 손을 내밀어? 이 끝까지 지들만 아는 이기적인 추악한 못된 것들! 엄마 제발 부탁이야. 내가 이렇게 빌게. 우리 한 번만 도와줘. 어머님, 저희가 당장 죽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저희 도와주세요. 정말 딱 한 번이면 돼요. 내가 하는 말 니들 똑똑히 들어. 앞으로 나한테 자식은 형진이밖에 없다. 내 재산도 전부 둘째 아내한테 줄 거다. 그리고 니들 기억하지? 너희들 돈 필요할 때마다 나한테 차용증 쓰고 빌려갔던 거. 그러니까 내 나머지 재산 둘째 아내한테 물려줘도 할 말 없을 거야. 니들한테 빌려준 돈 이자까지 쳐서 갚으라고 하기 전에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형님과 아주버니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쫓겨나듯 집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형님네가 도와달라고 시어머니를 몇 번 찾아오긴 했었는데 어머니가 귀찮게 한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난 뒤에는 눈에 띄는 일은 없었죠. 그리고 어머니는 정말로 어머니 집과 남은 전 재산 전부를 저희들에게 물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전 재산을 저희들에게 남겨주신다는 유언을 공증까지 받아 남기셨고요. 그리고는 형님네한테 받은 차용증까지 저희에게 주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형님네가 찾아와 괴롭히거나 딴소리하면 이 차용증으로 뜯어낼 수 있는 돈이랑 이자까지 전부 뜯어내버리라고요. 사실 어머니는 저희 두 사람에게 많이 미안해하셨거든요. 시아주버니가 장사를 하고 있어 어렵다면서 손 벌릴 때마다 도와줬었는데 저희한테는 해준 것이 없다면서요. 하지만 저나 남편이나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이 재산인데 부모님이 어디에 쓰든 자식인 저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후 형님네 가게는 결국 망하고 말았고 그동안 여기저기 돈 꿔다 쓴 것인지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다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같더라고요. 새벽에는 건물 청소에 밤에는 대리운전에 음식 배달까지 안 하는 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빚 때문에 쪼들리고 있다고 하네요. 형님네랑 연락하고 지내는 친척분의 이야기로는 형님네가 지금 많이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해요. 가게가 망하고 힘든 일을 하게 되니 자신들을 살뜰히 챙겨주신 어머니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셨는지 뒤늦게야 깨달은 것 같았어요. 후회하기엔 너무 늦은 일 같지만 말입니다. 어머니 말로는 지금 당장은 형님네를 받아줄 마음이 없고 몇 년도 고생해서 정신을 차리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은 현재 살던 집이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잠시 밖에 나와 살고 있어요. 입주권을 받아 아파트가 지어지면 다시 들어가 살기로 했는데 어머니랑 저랑 아파트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지 매번 이야기하며 행복한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는데 장소가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하겠죠? 앞으로도 저희 가족들은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 예정입니다. 평범하지만 평온하고 행복하게 서로를 위해주며 그렇게 살아가려 해요.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닌 바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에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모두도 가족들과 사랑 속에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세요.